상용 비자가 이제 강화되면서 입국을 거절당한 사례가 최근에 발생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광 비자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김영상입니다. 예, 여보세요? 네. 상용 비자만 강화가 된 건가요? 아니면 관광 비자만 강화가 된 건가요? 그 상용 비자, 관광 비자 강화가 된 건 따로 없고요. 중국이 느닷없이 한국에 비자 발급 강화를 했어요. 느닷없이? 뜬금없지 않아요? 늘 관광으로 이렇게만 가보고 상용 비자 발급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제가 근데 중국은 관광할 때도 비자 발급 받아야 되는 거 알죠? 알죠. 예를 들면은 5일 가잖아요. 네. 내가 5일 동안 어디 머무를 거고 숙소 정확하게 입력하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 크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까다롭지 않아요. 원래 다른 나라들도 형식적으로 하던 거를 이제는 제대로 지키겠다. 그 여행사 쪽에서 가짜로 서류를 만들어서 오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거 진실된 것만 확인하면 비자 안 나오고 그런 건 없거든요. 비자 강화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 내놓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의하만큼의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이 작은 시그널이 자칫 적정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드보다도 더 큰 여파가 저는 미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시기가 조금 문제다. 왜 하필 지금 이때지? 미국, 중국의 지금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또 중국인 미국 비자 발급 제한까지 조금 있었잖아요. 과외를 제재에 포함을 시켰는데 여러 나라의 공조체제에 협조를 요청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명확한 정책이나 방향, 입장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교역이 서로 상호 의존도가 높고 중국의 입장을 강한 어떤 메시지 성격을 담고 있는 첫 번째 조치 중에 하나가 비자 정책의 원칙 고수 그리고 원칙으로의 환원이라고 저는 서로 약간 외교전이거든요. 서로 네 편 하는 건데 중국이 지금 러시아를 이렇게 네 편 했거든요. 그럼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 가만히 있어라. 도와주거나 이렇게 안 해도 된다. 근데 중국은 가만히 있어? 너네 가만히 있을 거야? 조금 더 우리 편에 서라. 입국 거절 사례 같은 거는 최근에 더 뭐 늘었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네네. 일단 그냥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네네. 정말 그쪽에 가는 게 맞으신지 그런 것만 확인하는데 강화가 됐다는 말씀이 많으신데 딱히 강화된 건 없어요. 뭐 서류가 보충이 된다 이런 건 없으세요. 미국 분쟁 여파다 이런 것도 다 오보인 거네요? 네네. 저희는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사드가 터지고 사드가 사드 터진 뒤로 뭐 항공 어떤 제품들이나 이런 거를 그렇죠. 사지 말자라는 불매 운동들이 불매 운동도 있었고 중국은 중국의 입장에서 사드를 이해를 하고 이를 국민의 정서와 여론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은 중국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고 한국의 여행을 자제하고 한국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자제하는 심리적 감각을 가지게 됐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중국에서 또 항공권 또 배분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래 놓고서는 또 이렇게 비자를 한편으로 강화한다 그러면 또 좀 안 맞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좀 강화가 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대행 자격을 갖고 있는 여행사에서 중국 회사의 초청장을 팩스나 사본 스캔으로 떠서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본인의 서명, 자표 서명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고 자 이것이 6월 1일자로 중국의 초청 회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의 원본을 가져야 된다. 사전 초청장을 정확하게 기입해서 작성된 원본을 정확하게 수령하시고 이 수령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행사에 가서 직접 자필로 서명하시고 모든 내용을 기입하시고 그렇게 여행사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초청장 원본 받아서 자필 서명하라는 이런 부분들은 강화된 건 맞죠? 강화된 게 아니라 가짜가 너무 많아서 여행사를 저희가 조금 거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비자를 안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확인 전화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담당자가 없다든지 회사가 아니라든지 다른 어떤 그 사실이 발견된다 그러면은 이 여행사는 자격 취소가 된다. 말씀을 드려요. 여행사 쪽에서 이렇게 하신 게 안 돼서 그쪽으로 이렇게 다시 말씀하라고. 왜냐면 신청하신 분들은 그분들이 잘못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 여행사 영구 자격 취소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네네. 경고 메시지 정도만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을 잘 알고 정통적으로 해왔던 여행사랑 띄엄띄엄 받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하면 비자 발급했으니까 했던 데들이 빠꾸를 막은 거예요. 원래부터 잘 하던 여행사들은 꼼꼼하게 적어서 네, 준비해서 예상대로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전공이라고 뭐 이런 카페 있어요. 네네. 카페에서도 보면 다들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이게 안심하셔라. 기존에 비자 발급받았던 사람들은 다 된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서 적으면 되는 거고 지금처럼 막 모르는 사람들이 더 불안함은 키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조금 꿀팁을 얘기하자면은 비자를 안 받고 중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중국의 그 지역구들마다 환승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뭐 거의 100시간에 가깝게 환승할 수 있는 무료가 있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은 진짜 중국이 급하다. 중국 항공을 타고 다른 데를 갔다 오세요. 경유 한번 하면은 그냥 비자 없이 갈 수 있어요. 뭐 출장이나 일회성일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네. 지금처럼 이제 비즈니스 사용하시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꼼꼼히 보시고 그쵸. 중국과의 적정한 자리를 만들어서 중국의 입장도 충분히 듣고 우리 입장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보완을 해 나간다면은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비자 발급하기 위해서 일반 기업하는 사람들이 따로 지금 준비해야 될 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네, 없어요. 그냥 기존대로만 하면 네, 되는 거예요? 기존대로 똑같이 돼.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관광하시는 분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 쓰셔서 비자 준비하셔서 중국 여행이나 또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